안녕하세요, 장신입니다. 오늘은 동호회와 조선일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동호회는 알다시피 도산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의 국내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사단은 이미 역사가 오래된 단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호회는 수양 동호회로 잘 알려져 있죠. 이광수가 조선에 들어와서 중심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20년대 활동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를 한때 인수했던 기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사실 동호회와 조선일보의 관계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31년부터 약간 경영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벌어졌는데, 특히 32년 6월쯤이면 임경래라는 고리대금 업자가 조선일보의 발행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임경래 간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이 임경래라는 사람은 되게 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내가 돈을 떼이지 않겠다는 목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문사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면 난 언제든지 팔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2년 6월부터 한 7, 8, 9 사이에는 조선일보가 은밀하게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문을 인수하려고 입지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호회 그룹입니다. 이 동호회는 총독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인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호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조병옥이라든지 주요한이라든지, 물론 조병옥은 공식적으로는 동호회 멤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광수라든지 서춘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조선일보 인수 그리고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목적이 뭐냐? 31년 5월 어떻게 보면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로 인해서 도산 안창호가 불신 검문에 걸려서 잡힙니다. 그리고 국내로 이제 압송이 되었죠. 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호회 흥사단의 실제 지도자인 도산이 나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당대에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자 그리고 역량이 있는 곳은 신무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산을 신무사 사장으로 모시자. 그러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그를 이제 사장으로 모시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문제는 뭐냐?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해서 한 3만 원의 돈을 마련해서 임경래한테 발행권을 사지는 못하고 일단 운영권을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한테 돈 모아줄 테니까 사장은 우리가 모시고 너는 부사장 하면서 월급 받고 일단 네가 발행권 가지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2년 한 10월 말 11월 초에 좀 되면 이제 이때 조선일보를 새로 동호회 그룹이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이때 사장은 이제 평양의 유명한 이제 민족운동가 조만식을 사장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는 조병옥과 주요한이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근데 매일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나가야 돼요. 조병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술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술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술을 잘 마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힘든 게 돈을 1,000원을 빌리면 다른 것보다 왜 빌리느냐? 인건비는 나중에 외상이라든지 좀 체불이 가능한데 종이값은, 신문지 값은 현금을 주지 않으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 내는데 종이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1,000원을 빌리면 그 자리에서 한 300원 정도, 200원들을 바로 이자로 꺾여 줍니다. 사실은 신문사 운영이 엉망인 거죠. 자, 어쨌든 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신문사들은 새로운 이제 물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호구를 찾는 거죠. 염상섭의 소설 중에 무화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호구를 찾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방에 괜찮은 이제 자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한 3만 원, 4만 원만 지급을 해주면 당신에게 신문사 자리 하나 줄게. 그리고 월급도 깨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은 좀 있는데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아무 하는 게 없어. 근데 서울 가서 신문사에서 간부한다? 대단한 영예인데다가, 월급도 한 200원, 300원 받으면, 몇 년만 받으면 본전 뽑겠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일 맡으면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로 다 이제 외상값 다 갚고, 빚는 거 다 갚고 난 다음에 또다시 경영난에 봉착하면 그 사람을 몰아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연과 조병옥이 사람을 찾는데 마침 그때 적당한 사람이 또 올랐습니다. 같은 고향 평안도 사람이고 이제 광산으로 이제 일약 부자가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로또로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죠. 평양북도 정주의 방응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소개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 소개는 고일청이라는 당대 이제 평안북도의 의원한테 소개를 받습니다. 이 고 씨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19년 당시에는 상위 임시정부를 망명해서 주연 역할을 하다가 프랑스 유학 갔다가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친일파가 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독부가 신뢰하는 인물인 것이죠. 어쨌든 방응모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반죽합니다. 방응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광을 팔아서 50만 원 정도를 조선업에 투자합니다. 주식회사 새로 만들어요. 어쨌든 이 동호회 사람들은 방응모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33년의 초반에 일종의 약간 파업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방응모나 이 주연으로 봤을 때는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이제 발행권을 완전히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방응모가 33년 5월에 신문사를 완전히 혁신해서 새롭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물론 사장은 조만식이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인수했던 동호회 사람들도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죠. 더 재미난 것은 33년 9월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핵심적이었던 편집국장의 주필이었던 이광수, 그리고 교도 제국대학을 나와서 경제평론가로 날리고 있던 서춘이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스카웃됩니다.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 평안도 사람이니까 다 불러왔다부터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동호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아일보에서 이제 조선일보를 옮겨와가지고 조선일보를 동호회 기관지처럼 만들려는 생각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광수나 서춘이 와서 주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서춘, 이광수, 그리고 조병옥, 주요한이 이 조선일보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맡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만 씨도 곧 물러나고 방응모 사장이 되었지만 신문 제작은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응모는 자본만 되고 뒤로 물러나서 있어야 되는데 방응모가 전면에 나서서 이 동호회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물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당대는 이제 문석준이라는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영업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동호회 활동을 제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안 되는 거죠. 1933년 12월에 이 주요한 간부 네 사람, 이광수, 주요한, 서춘, 김계범, 이 네 사람이 방응모를 만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조병옥은 그 전에 사표 쓰고 나가버립니다. 내가 미국 박사인데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제 미리 나가버렸죠. 남은 영화는 어떤 이야기 하느냐, 12월에 이제 이게 사실 그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두 가지 자료를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당시 조선일보에 있었던 한서랴가 이제 기자를 쓰는데 이 사람이 소설 하나 쓰게 됩니다. 세로라는 좁은 길에서 소설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가 50년대 북한에서 자기는 이제 이 방응모뿐만 아니라 이 가짜 사회주의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무국에서 경찰에서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네 사람이 사장을 부릅니다. 야, 너 약속이 다르다. 너 와서 돈만 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는데 왜 네가 직접 이 신문사를 네가 다 주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방응모는 자기는 억울하죠. 내가 여기서 50만 원 금광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 투자했는데 사실 내 신문인데 왜 니들이 낯설어 하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요구는 뻔한데 대놓고 이야기진 않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영업국에 그 사람이 우리가 출장 갈 때마다 자꾸 방해를 해. 뭐 지급도 잘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냐면 그 사람 잘라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응모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날 이 압박이 아무 실효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가 안창호를 모시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방응모를 투자자로서 했는데 방응모로서는 인도해서는 내가 왜 당신들에게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돼? 생각이 바뀐 거죠.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네 사람이 동시에 사표를 씁니다. 뭐 네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 근데 방응모가 사표를 선별해서 수리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신문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던 주요한의 사표, 편집국장 사표를 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광수는 못 가게 잡아요. 나머지 세 사람은 붙잡습니다. 서춘은 이때 완전히 이제 넘어서면서 방어무의 신복이 되고, 이광수는 끊임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못 가게 붙잡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광수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5월쯤에 이제 조선일보를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동호회가 안청을 해서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방무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었죠. 방무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일보 내에서 확고한 영향력,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서 언론의 상업화, 언론이 더 이상 이제 뭐 명예로운 집단이 아니라 기업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